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입니다. 과장님 감기 걸리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또 현안대책 쉰다는 업무까지 또 맡으셔가지고 업무가 되게 과중하신 것 같은데 업무에 뭐 차질 없습니까? 나름대로 많은 연찬하시는 것 같은데. 저가 뭐 기존적으로 그 원외 특작 업무는 제가 옛날에 원외 특작 기장을 좀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생소한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농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의 시기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객토라든지 아까 그 시래기 문제라든지 그런 당면 사업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생각지 않았던 그 사업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계획했던 그 사업은 또 미처 진행을 못하고 그때 그 시기마다 발생되는 사업의 또 변화에 따라서 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아까 정창수 의원님께서 그 농협에서 쌀을 가지고 이제 가래떡을 만들어서 돌렸는데 농협에서는 또 쌀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쌀 소비 촉진과 관련돼서 쌀 소비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는 재고 있는 쌀로 인해서 이제 그 재고를 좀 어떻게 일부 좀 비우려고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 또한 관심을 가졌었는데 여러 가지 또 양측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쌀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들 그 최경지 의원님도 쌀과 관련돼서 전체 우리 농가 중에 쌀 농가가 50% 됩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농가 중에 쌀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는 제가 볼 때 한 10% 정도 되고요. 대부분 저희 지금 양구군뿐이 아니고 저희 나라 농업 형태는 거의 복합농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쌀 농사도 조금 하고 거기다 이제 비닐하우스라든지 복합농 중에서 이제 논농사를 같이 하시는 분이랑 50% 되냐는 얘기죠. 복합농 거의 한 70% 이상은 될 겁니다. 70% 됩니까? 예. 쌀 농사는 뭐 거의 대다수 농가들이 조금씩은 다 하신다고 봐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쌀값 하락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논에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이 많이 들어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의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도 좀 보내주고 자가 소비할 것도 하고 그러니까 쌀 농사는 조금씩은 거의 다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맞죠. 지금 쌀을 지금 저희들이 수매를 하는데 네. 전체 농가의 몇 프로나 지금 수매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수매 참여 농가가 지금 저희가 실은 그 정부에서 그 양곡 매입을 하면서 농가들이 원하는 수준에 제가 알기에는 한 20%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보더라도 농협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농민들이 그 아우성인데 지금 아마 작년도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이제 오륜벼 수매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었는데 올해도 이제 농협 쪽에서도 많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농협 쪽에 알아봤더니 작년도에 수매로 인해서 이 손실액이 한 2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철원 쪽에는 1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철원은 좀 많은 그 대단히 쌀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한 농협 쪽에서도 좀 말을 못하지만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좀 갖고는 있는데 지금 우리 쌀에 대한 어떤 그 우수성을 이제 전문성을 갖고 가야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저희들의 미질이 좀 다른 일반 뭐 우리 우렁이 공법을 한다든지 뭐 이제 흥미를 돌려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법을 틀려 나름대로 이제 농가들마다 자기의 그 상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밖에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농협 쪽에서도 수매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만 수매가 되지 그 이상은 또 수매할 입장도 되지도 않고 또 농가는 농가 나름대로 덕에 손실보전금을 또 우리 또 군에다가 또 나름대로 또 이제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또 요구할 것이고 또 한 해와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관정 사업하고 있고 날보로 관수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또 조기 햅쌀 또 한다고 해서 또 등승률이 떨어져가지고 실제로 수매의 어떤 그런 이 미질이 또 그 하락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전반적인 그런 것은 우리 그 농가들에 대한 어떤 그 부담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그 이해를 시켜줄 필요가 빨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끌어안고 가는 것보다는 우리 농민들한테 그런 거 이해시켜서 전문성을 갖고서 하는 그 농가들이 더 늘어나야겠다. 그래서 많은 그 교육을 시켜서 영농교육과 관련된 그 사업을 좀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두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22쪽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 관련돼서 지금 우리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소양호 8호 이제 쭉 있는데 이제 본의원은 이번 기회에 좀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인권 산란장 조성도 하고 우리 환경 개선 사업도 하고 취업 방류 사업도 하는데 이제 8호 쪽에는 이제 취업 방류 사업이나 모든 이제 그 낚시터 조성 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이 낚시 하시는 분들이 거의 8호 쪽에는 이제 오실 일도 없고 생태계가 거의 파괴가 돼서 일전에도 뭐 뉴스를 봐서 저 나름대로 또 엊그저께 어부들 만나서 얘기를 들었더니 이제 어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개념은 저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취업 방류 사업 같은 것도 이제 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한다 한들 어떤 그 전시적인 효과뿐만 낼 뿐이지 어떤 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요 없는 그 예산 낭비하지 말고 저희가 그 어부들에 대한 어떤 피해 보상을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8호 쪽의 그 어부들은 저희들이 이젠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욕을 먹어도 어떻든 간에 이제는 어부들의 어떤 그 우리 생태계 파괴도 있지만은 환경 쪽에서도 많은 지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천은 어부들을 정리를 해서 보상을 다 해줬지만은 우리 양구군도 이 지금 취업방류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도 이제 어부들에 대한 어떤 그 사업도 이제는 어느 한계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소양호 쪽에는 어느 정도는 수위가 이제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지만은 8호 어부들에 대한 어떤 피해 보상은 우리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제 사업을 중단하고 좌대도 거의 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8호 어부들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젠 협상을 해서 어느 선까지 기존 했던 그 춘천도 일부 좀 보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구도 어부들이랑 피해 보상을 한번 준비를 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것도 역시 제가 생각할 때는 가뭄하고도 좀 연관이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파라우 쪽에는 북한 금강산댐 건설로 인해서 물길 자체가 옛날에는 파라우 쪽으로 100이 내려왔다면은 지금은 뭐 한 40 정도밖에 지금 안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양도 그렇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도 그래서 상당 가물어서 좀 어떤 물고기의 영양량도 줄고 또 물의 뭐 부영양화 향상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어떤 환경 문제에도 지금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단 제가 생각할 때 파라오뿐이 아니고 소양호도 지금 어획량이 계속 감소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 잡는 업에서 기르는 업으로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얘기는 저희 내수면이 아닌 해수면 쪽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가들하고 항상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화천 같은 경우나 춘천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어업권을 반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제가 보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식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좌석이 있으면은 그런 얘기를 제가 언뜻 한 번씩 비춰보는데 양구도 파라오 쪽에는 어권을 반납하는 생각은 없냐 이런 식으로도 좀 슬쩍슬쩍 해봤는데 그분들이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나름대로 어떤 계속 그걸로 인해서 생계도 유지를 해왔고 또 어떤 주업이 어업인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래서 농업과 병행을 하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주업이 어업인 분들은 당장 생계가 막연하니까 그거는 반대하는 성향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지금 이제 저희가 연차적으로 아까 실시하고 있는 취업방류 사업 이런 것들에도 안 하면은 진짜 한 마리도 안 잡힌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 어부들 중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는 이 당사자인 어부들과 충분한 협의도 필요하고 또 이게 기본적인 협의가 된다 그래도 그 뒤에 따르는 또 각종 합의사항이 도출이 돼야 되는 만큼
저희가 이거는 그 내수면 해당 내수면계하고 어떤 중기적인 문제로 차차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 가시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문제인 거죠. 저쪽에서 아니, 지금 뭐 화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부들 전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일부 반대하는 어민들이 있음에도 예, 불구하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했는데 일전에 저희들 그 물 빠졌을 때 제가 배 타고 들어갔었는데 거의 그 우리 8호 그 수면 위에 있는 그 어망들이 100m 간격으로 어디 진짜 고기들이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제가 그거 보고 어망이 실제로 물을 빠졌을 때 그 현장을 보셨겠지만은 과장님도 제가 그걸 보고 그 기자들도 와서 봤는데 그 어망이 깔려 있는 걸 보고 한 100m 간격으로 아주 사방천지 다 깔려 있어요. 그게 지금 본인들 자체가 지금 어족을 지금 파괴시킨 거거든요. 그거 취업방류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물이 빠졌을 때 현장도 저도 이제 몇 번 같이 나가봤는데 그 이제 어부들 얘기는 수면적이 줄어버리니까 금을 칠 데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예, 촘촘하게 쳐놨더라고요. 참 그거에 대해서 뭐 그 당시에는 상당히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어부니까 그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하여간 그 취업방류 사업 같은 거, 뭐 취업방류 사업에 대해서 진짜 효과를 아주 숫자적으로 딱 내놔라. 그러면 솔직히 내놓을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도. 근데 그 현실을 최고 잘 아는 사람은 그래도 거기서 고기를 잡으시는 어부분들이라고 판단을 하면 또 그분들 얘기를 빌리자면은 그나마 취업방류 안 하면 진짜 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저희가 당장 이거를 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저희 뭐 실제적으로 이게 지특사업이라 그러지만 군비도 한 4천만 원 매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 칼에 딱 자르긴 곤란하고. 물론 저희 요거, 지금 예, 뭐 한 번에 이것을 해결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중기적인 문제로. 예, 좀 중장기적으로 예, 우리 좀 계획을 갖고서 이것을 이제 어부들하고의 어떤 예.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그분들이 평생 동안 그게 이제 그 다음 세대까지 이게 연관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뭐 다음 세대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밑에 세대까지 가서는 어부에 대한 어떤 그게 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장기적인 어떤 대안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올해도 이렇게 상황이 오면 어민들 또 피해 보상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작년에 일부 보상해주지 않았습니까? 일부 지금 화천 발전소에서 제가 일부 보상해준 걸로 알고 보상했습니다.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어민들의 피해도 있지만은 어민들의 피해로 인해서 지금 일반 장사하시는 분들 낚시가게 하시는 분들도 얘기해요. 왜 어민들 피해만 얘기해? 자기들도 피해를 입었는데 그로 인해 장사가 안 되는데 자기들도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물고 물리다 보면은 어차피 행정에서 끌어안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안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좀 가중하시겠지만은 이런 부분도 한번은 연찬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먼저 한대도 그렇고 어업인들 의견도 존중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뭐 업무 보고니까 제가 간단하게 그냥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돼서 좀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제가 자꾸 오골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양계 농가에 대한 이제 시설 지원도 있고 축사 시설인데 지금 한전이 최병철 씨의 축사 시설은 지금 양계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축사 시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계 시설 예, 얘기합니까? 예, 이게 사업비가 이게 11억입니까? 예.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이게 주시죠. 이제 요거는 저희가 우리가 신청을 해서 된 사업이 아니고 예. 이게 이제 저희가 매년 농림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최병철 씨가 개인적으로 농림사업 신청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선정이 된 사업인데 11억 중에 11억 사업비 11억 1,900만 원 중에 국비가 2억 4,200, 그다음에 융자가 7억 1,000입니다. 그다음에 자부담이 2억 3,800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정부에서 계산은 더 신축을 안 한다는 방향인데 이 사업을 왜 하냐면 이 사업은 내가 만약에 이 사업을 받아서 계사를 100평을 지면은 기존에 있던 계사를 100평을 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건 없고 옛날 불편했던 폐기사를 허물고 다시 신축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때 우리
재정운영과도 그렇고 지금 관련된 우리 부서에다가 지금 우리 이 먹거리 때문에 계속 지금 이제 기획실에서도 이제 우리 나름대로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고 또 청춘 밥상을 준비해서 지금 요번에도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이제 음식을 저희들이 가지고 나가는데 뭘 가지고 나가냐고 했더니 시래기를 가지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품평회 이제 또 하고 나름대로 이제 판매를 한다는데 저 양구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금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면서도 오골계를 하는데 일전에 저희들 일부 보조를 해서 해안에서 오골계 사업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이제 그분이 식당가 겸업을 해갖고 저희가 이제 좀 지원을 해드리고 거기서 이제 식당에서 이제 오골계 요리도 해서 팔고 그랬는데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식당 자체의 운영도 좀 안 되고 예. 또 오골계 소비도 그랬고 그래서 그냥 그 하던 걸로 그걸로 끝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저 최병철 이 친구한테 제가 잠깐 물어봤습니다. 이 지금 오골계를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인 이 양기하시는 분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그게 거의 한 4동 정도는 져서 이것이 이제 그때 이렇게 이제 분기별로 출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시설비가 한 1억 5천? 해서 2억 정도는 들어가야지만 그렇게 되면 자기가 오골계를 키워서 이렇게 이제 낼 수 있겠다. 그렇게 된다 하면은 실적으로 본인이 이제 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지금 이제 오골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저 가게마다 가보면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나 우리 면회 오신 분들이 오골계 집을 가장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번에 꼭 해주셔야 될 게 이게 뭐가 테마가 없어요. 저희들 먹거리로 하려고 그러는 추천하려고 그래도 지금 옛날에 매운탕을 이렇게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 매운탕이 다 양식이에요. 거의 우리 민물고기도. 저희 지금 자연산을 먹을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장어나 자연산이 좀 나올까? 그렇게 된다 하면은 저희들이 먹거리를 하려고 한다면 어차피 한우도 다 시군마다 다 특사가 있고 양구로 와서는 지금 과장님이라고 직원분들 아시겠지만 손님도 오시면 오골계백이 더 가져갑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없어요. 저희들 어느 정도는 이게 병아리부터 이게 부화에서 그 테마가 있어야지만 먹거리로서 우리가 추천할 수 있지. 사다 잡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먹거리는 저희들이 추천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된다면은 시설 사업에 할 때 이때 마침 잘 됐으니까 그 사업에 오골계를 좀 넣어서 부화할 수 있는 것까지 시설만 되면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게 뭔가가 테마가 되면 지금 천춘밥상 해가지고 먹거리 때문에 계속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 먹거리 타운에도 일부 이 오골계를 갖다 낼 때 뭔가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좀 처음에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과장님 저희들 이번 기회에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고 오골계가 양구에 없고 먹거리로 뛰어나려고 하면은 좀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자꾸 지금 뒤로 민기적 되면서 몇 천만 원 예산 투자했다가 또 민기적 되는데 한번 투자만 하면 이게 오골계 사업을 저기 5mm에서 일부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하다가 이게 유명무실 됐는데 이건 좀 이거 시설의 현대화 사업과 맞게끔 해서 체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자체도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 한군의 먹거리가 뭐 하나는 좀 이렇게 테마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번 기회에 한번 저기 이 보조 사업이 나가는 사업이 있으니까 시설할 때 한번 이게 우리 양구군의 먹거리는 진짜 하나 제대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오골계 사업을 제가 만일 지금 군수가 된다면 이 오골계 사업은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를 들어 상무룡리에 지금 우리 댐 주변 사업비 나와 있는데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공동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그 오골계 사업을 해봐라 주민들이 일부 군에서 보조해 줄 테니까 청정 지역에 하면은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런 것까지 제가 마을에 가서 얘기를 했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그런 마을에 준비도 안 된 마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게 사업비가 11억씩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쪽 업주하고 저기 양계장 측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협의를 하신다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건 일단은 뭐 이상권 의원님 매번마다 오골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제대로 잘 시행을 못해서. 이제 오골계 사업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분명히 의원님과 동감하는 거는 양구의 대표적인 먹거리라는 거는 동감을 합니다. 저도. 근데 이게 지금 사업이 계속 조금 이루어지다가
중도에 안 되고 이러는 큰 이유가 바로 이 수지타산 문제에 있습니다. 수지타산. 이게 농가에서 이게 길러서 어떤 수지타산이 맞으면은 이게 아마 벌써 조금 몇 농가가 벌써 이제 시작을 하고 지금도 계속 기를 겁니다.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내가 기르는 비용이 10,000원이 들어갔는데 팔 때는 8,000원 주고 팔아라. 이게 그러니까 수지타산이 절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해보려고 이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상당히 높였었어요. 예, 예, 높여서 진짜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테니까 해봐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그 사람들도 역시 좀 기르다 보면은 이 수시타산 문제 때문에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또 중도에 포기하시고 이러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지금 아직 뭐 세밀하게 입안은 안 됐는데 지금 오골계하고 자라하고 결합을 시켜서 용봉탕을 한번 해보자 하는 사업 제안은 저희가 지금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오골계 그쪽에다 적극 검토를 해보고 또 이제 아까 여기서 뭐 특정인을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한전의 최병철 씨가 지금 이상권 의원님하고 사전에 그런 교감이 이루어졌다면은 저희가 한번 최병철 씨가 만나서 뭐 진짜 이상권 의원님한테 죄송해서라도 이 사업을 꼭 하고 싶은데 전폭적인 좀 지원을 할 테니까 한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 한번 타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골계가 이제 저희가 이제 오골계집이 뭐 양구에 한 3군데 정도 오골계 구이하고 뭐 탕하고 하고 있는 데를 아는데 이제 그분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생각도 저희가 이제 그분들한테 최고 1차적으로 이제 권을 하죠. 저희가 이제 뭐 좀 오골계 기르는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지원을 좀 해드릴 테니까 식당과 같이 하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야기거리 있는 어떤 양구의 먹거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많이 권유를 해봤는데 그분들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분들 역시도 일부는 아예 도계가 된 거를 갖고 들어오고 또 일부는 그냥 산채로 갖고 와서 이렇게 이제 철조망 안에 가뒀다가 큰 거를 바로 이제 수요가 생기면 바로 잡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오골계 사업은 저희가 이건 최병철 씨나 이런 분들 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좀 현실성 있게 한번 추진해보는. 저는 이 축사시설 현대 사업을 오늘 엊그저께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네. 처음 봤어요.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때 좀 하면은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어느 뭐 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친구 보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일부 보조 사업을 하면서까지 했던 건데도 유명무실 됐으니까 다시 한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이 오골계 관련된 자료를 많이 보다 보니까 거의 생닭 한 마리가 한 10,000원씩 팔리더라고요. 우리 옥션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배송하는 게 오골계 한 마리가 한 10,000원 정도에 지금 이렇게 배송이 되더라고요. 이제 주문하게 되면은. 근데 이제 생닭이. 그거는 이제 그게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저렴하지 않습니까? 한 마리에 10,000원이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건 그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규모가 상당히 대규모로 그렇겠죠. 할 거예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마진을 조금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저희는 또 그렇다고 양구에서 어떤 소비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또 농가들이 그렇게 뭐 대규모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만큼이라도 가지고 출하한다면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양구 명품관이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택배 사업도 지금 시래기도 택배 사업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오골계가 양구의 그 먹거리로서는 일반 여행객들이나 관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먹는 것만 갖고 있지 말고 이게 택배 사업까지 한다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을 자꾸 단순하게 거기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소비량이 적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것이 가공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갖고 택배 사업까지 한다면 이게 전국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이것이 먹거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 기회에 한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이 한번 적극 추천하셔가지고 이것이 양구의 먹거리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먹거리타운 조성하면 뭔가 특색이 하나 있어야 돼요, 지금. 그거 없이는 먹거리타운 성공 못 합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관련되는 과하고 협조하고 또 농가들하고도 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균 의원입니다. 제가 이제
그 현안대책 추진단 거를 그 질의를 안 했는데 아까 지원과 업무만 질의하고 또 차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어찌됐든 현안대책 추진단 관련해서 두 가지만 그 질의 및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과 문제인데 사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생산 농가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생산은 지금 이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생산은 많이 되는데 좀 상태가 안 좋은 것들 그리고 상처 입은 것들 이런 게 판로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생즙을 짜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그런 시설 착습기라든가 또 세척기 이런 게 같이 이렇게 세트로 된 그런 시설 같은 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0평 정도 그 재배하는 농가가 요거 설비를 하는데 한 1,2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예산이면 요 정도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시범적으로라도 좀 하고 앞으로 더 뭐 확대해서 양구군에서 추진하는 대로 뭐 공동 선별장이라든가 이런 착즙 대형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건 차후에 진행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농가에서 요구하는 이런 소유 같은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저는 비단 지금 사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양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 과잉 생산이 되는 부분 또 어떤 뭐 자연적인 재해를 입어서 그 손상된 거, 그다음에 상품 가치가 없어서 뭐 판로가 없는 거 이런 게 진짜 많이 농산물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농가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가공이라는 게 뭐 삶고 그다음에 말려서 가루 내고 그다음에 말린 상태로 그렇지 않으면 뭐 차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착즙 뭐 이런 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 농가한테도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과 지금 1인당 뭐 한 3,000평씩 재배한다고 보면은 거기서 이제 정식으로 상품이 났고 또 그 나머지 잉여물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착즙해서 판다는 거는 어떠한 그 양이 적어서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질 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종합가공실 계획이 어차피 지금 좀 구체화가 되고 있으니까 본격적인 거는 그 종합가공실이 된 다음에 우리가 대형 뭐 착즙 기계를 설치해서 그거를 활용하다든지 또 이제 사과 장목반이 저희가 한 2개 정도 있는데 뭐 장목반별로 거기 와서 뭐 저희가 일정 기간을 뭐 할당을 해서 그렇게 착즙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지금 사과를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흔히 말하는 파치과일을 갖다 착즙자면은 그게 소비자들한테 그냥 착즙으로서 인정을 받겠지 하는 거는 저는 생각은 틀리다고 봅니다. 그 착즙하는 것도 아마 살균 쪽도 있고 어떤 기술도 요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 지금 착즙의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시범적으로 한두 농가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판단이 되면은 한두 농가 정도는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어떤 착즙 이런 거는 저희가 그 어떤 종합 가공실을 설치할 때까지는 조금 저는 그 뭐 농가별로 개인별로 이렇게 착즙기를 보급한다는 거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 뭐 과장님 말씀대로 그거 이제 과장님의 의사고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규모화된 그 과수 농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소한 10,000평 이상씩 짓는 뭐 소규모로 뭐 몇천 평 짓는 농가야 뭐 이런 착습 시설 이런 거 그분들은 뭐 생각도 안 하고 소규모로도 판매할 수 있으니까 판매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대규모로 지는 사과 생산 농가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최소한 10,000평 이상이라든가 뭐 20,000평, 30,000평 짓는 이런 규모화된 영농을 하고 있는 과수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게 그 아까 얘기했듯이 또 이제 공동으로 착즙을 했을 때 문제가 이제 뭐
이제 개개인이 이 시설을 재배하는 것도 그 시설을 갖춰서 짜는 것도 문제지만, 대형으로 했을 때는 사과가 뭐 몇 톤 들어가야지 즙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생즙을 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뭐 영세 농가한테는 전혀 뭐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이 문제가. 이게 거기에 몇 톤을 집어넣어야지 즙이 나온대요. 저희가 규모화된 지금 농가들은. 종합가공실을 만들려는 이유가 지금 영세농가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실은 전업농가는 그 나름대로 개인이 만드셔도 돼요. 실은 상품 뭐 개인 농가는 어느 정도 경쟁력도 있고 양도 있고 경쟁력 뭐 양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경쟁력도 있고 그런데 실은 이 소규모 농가들이 문제거든요. 한 3,000평, 2,000평 하는 농가들은 뭐 파지 갖다 녹즙자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농가들 거를 한꺼번에 막아갖고 뭐 해갖고 어떤 경쟁력 있게 양도 어느 정도 경쟁력 있게 확보를 하고 뭐 품질도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뭐 대량으로 하는 농가는 뭐 그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뭐 경제적 능력도 있고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계신 분들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하여간 저희가 그 하여튼 착점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어찌됐든 그런 의도고 아까 이제 뭐 그런 뭐 시범적으로 하는 건 판단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판단을 부탁드리고 네. 이 소규모 이게 자기가 생산된 게 품질이 아까 뭐 개인 실명제 박스도 실명제 얘기했듯이 자기가 품평회도 하고 자기가 생산된 물건을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착즙 시설로 갔을 때 내가 생산된 경력 뭐 10년, 20년의 아주 노하우를 가진 잘 생산한 농가하고 또 소규모로 짓지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처음 시작해서 이게 능력이 좀 저조하신 분들이 생산한 물건이 만약에 착즙기로 같이 들어갔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첫 번째 이제 그래서 시범적으로 생즙 시설 최소한 한 10,000평 이상 농가에 시범적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 이제 시래기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래기 축제인데 시래기 축제 관련해서 이제 시래기가 지금 양구 관내에 올해 480헥타 그게 한 144만 평이고 연간 소득이 한 100억 가까이 될 것으로 생산되고 생산량이 아까 뭐 한 800톤에서 1000톤 가까이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래기 축제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올해 하면 이제 11회째 정도를 맡고 있는데 이거 군축제로 진짜 빨리 진행을 해야지 이걸 면에서 작게 해가지고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에 지금 그 시래기 축제 하는데 올해 5회째 이제 개최했고 계속 이제 인접시군에서도 시래기 많이 재배하면서 축제를 이게 활성화시킬 겁니다. 그 우리 면에서 그거 해가지고 지금 생산 재배 면적이 지금 양구부터 남면, 동면, 방산, 해안 모든 지역 전 지역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생산 농가도 늘어나고 생산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봄에는 곰치축제 하지 않습니까? 곰치축제 한 24헥타에 연간 20억 정도 그 수익이 난다고 하는데 시래기 축제는 재배 면적에서 한 20배, 소득에서도 5배가 넘는 100억이에요. 그러면 곰치축제 봄에 어찌됐든 군에서 해가지고 지금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래기 축제도 거기서 원하는 것도 해안에서 펀치볼에서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양국은 양구 시래기로 진짜 앞으로 명품화시키고 더 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군축제로 발전시키고 뭐 서천변에서 곰치축제 뭐 성황리에 개최됐듯이 봄에는 곰치축제, 늦가을에는 시래기축제, 늦은 가을에는 시래기축제 이런 식으로 군축제로 이거를 빨리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지금 매일 TV방송에서 펀치볼 시래기 홍보되고 아주 뭐 엄청 잘 팔리죠. 이거 축제를 군축제로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DMZ 법인에서 이 축제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46농가가 DMZ 법인에 구성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시래기 축제 준비하느라 밭 조성해야죠. 시래기 체험장 조성해야지. 행사장 준비해야지. 시래기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시래기를 못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또 자부담을 뭐 20%나 얼마 10몇 프로에서 20% 가까이 부담을 시키니까 자기네 가서 하루 종일 이 축제 준비로 거의 보름 넘게 한 달 가까이 준비하는데
인력 투입돼 자기네 돈으로 축제를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 많은 예산을 지금 막대한 예산을 여러 부서에서 쓰고 있는데 특히 농업 분야에서 이 축제 요 관련해서는 제가 문화체육과에도 발언을 했거든요. 축제 문제는 반드시 뭐 올해부터라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이 양구 시래기를 명품화시키고 이렇게 소득 높은 장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군축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펀치볼 시래기의 어떤 명성과 생산량, 소득에 대해서는 뭐 저도 진짜 상당히 공감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앞으로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는 이제 행안부에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를 하도 많이 하니까 제가 알기는 이게 아마 축제를 하면은 웬만한 축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국비겠죠. 지원도 별로 안 하고 또 지역 축제를 자꾸 좀 축소하는 쪽으로 지금 아마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떤 정부 방침이고 또 이 시래기 축제에 대해서 아까 이제 문제를 냈는데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그 시래기 축제를 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통 평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시래기라는 게 이제 묵나물 종류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대부분 겨울철에 먹는 음식 같은데 이걸 왜 가을에 시래기 축제를 하냐 물어봤더니 겨울에 하면은 사람들이 안 오고 가을에 하면은 거기 뭐 둘레길도 있고 안본 관광지도 있으니까 그 관광객들이 오고 그래서 이제 가을에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글쎄 그렇지만 저는 시래기의 맛은 눈이 푹푹 쌓이는 겨울이래야지 제맛이 난다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좀 시래기 축제의 일정도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근데 하여튼 어쨌든 이걸 지금 이태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걸 왜 군축제로 안 하고 면 축제로 지금 놔두냐, 이제 군 축제로 좀 상향 조정을 해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뜻인데 축제 관계는 물론 이제 저희도 물론 시래기라는 게 저희 소관이니까 연관이 있습니다. 분명히 연관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축제 주관 부서와 또 문화관광과라든지 축제에 관련된 부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좀 협의를 해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곰치 축제나 이런 거 보면 뭐 예산 솔직히 이 시래기 축제하고 곰치 축제 예산 얼마 됩니까? 기껏해봤자 2, 3억 들여가지고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겁니다. 스포츠 마케팅 문화체육과 이런 데서 수십억 들여가지고 그 창출되는 거에 몇 배의 효과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축제를 이 농가들이 수백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고 자기의 생산된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대책도 제대로 강구 안 되는데 이런 축제를 통해서 많이 홍보도 되고 적은 예산으로 고효율의 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축제들을 다른 축제처럼 산천 축제처럼 몇백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억 투자해가지고 수백억의 이 창출 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축제는 그리고 예산도 2, 3억 들이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걸 좀 어렵게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잘 상의해서 올해부터는 좀 그게 당장 올해 했으면 좋겠지만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이게 군축제로 올해부터는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2015년 9월 8일 날 DMG 펌치볼하고 거성푸드 그리고 양구군 강원도가 여기 군청회의실에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거성푸드라는 업체가 신의주 순대로 전국에 한 160개 정도의 체인점이 현재 2015년도에 있고 수도권에만 서울, 경기에만 100몇십 개의 체인점들이 있어서 우리 이제 하루에 열흘 단위로 1톤씩 해서 연간 40톤 가까이를 우리 펀치홀 시래기를 수매해 주겠다. 이런 제안까지 해가지고 지금 계획대로 탁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런 게 MOU도 체결하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예를 들어서 이런 MOU 체결해서 우리가 해안면 펀치홀 시래기 거기 DMG 법인이나 이런 데서 서울에 수도권에 이런 판매장에 판매대라든가 간단한 냉동 시설 쇼케이스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지껏 단 10원도 지원이 안 된 것 같은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그 MOU 체결한 이후부터 지원해 준 게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성푸드하고 그 이제 시래기 여기가 이제 그 신의지 순대 만드는 업체인데 이제 연간 40톤이라는 얘기 이제 이 사람들은 삶은 시래기를 갖고 주로 이제 납품을 하는데 DME 펀치그래도 납품을 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보니까는 그 매치대하고 그러니까 냉장고 조그만 거를 자기네 매장에다가 양구군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자기네가 설치를 해주면은 양구 농산물을 거기다가 진열을 해서 홍보를 해주겠다. 이런 제안이 이미 왔었는데, 그거를 어저께 거성푸드 그 이사가 저가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또 방향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이걸 하지 말고, 그 홍보 영상물을 하자. 지네가 뭐 한 50개소에 지금 중요한 그 자기네 그러니까 지점에 한 50개소의 중류 지점에 모니터를 통해서 자기네 신의지 순대하고 양구 시래기하고 또 그 양구 시래기뿐만이 아니고 양구 그때가 나는 농산물 뭐 수박, 메론, 곰치 뭐 이런 것 사과라든지 이런 거에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영상물을 만들어 주면은 지네 신의지 순대하고 같이 영상 홍보를 해보는 방향이 어떻겠냐. 그래서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매치대하고 냉동고 사업은 어떻게 할 거니까 이거는 지네도 관리가 곤란하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서울 중류지점에 있는 데 같은 거는 그 매장 평수가 몇 평 되지 않는 데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 한 켠에다가 그 매치대 같은 걸 갖다 놓으면 어떤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네도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매치대나 냉장고 같은 건 설치가 곤란하다. 자리를 차지해서. 그러니까 차라리 벽걸이로 해서 영상 홍보물을 만들자. 둘이 같이 양군과 같이.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어저께 사업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지금 하는 단계입니다. 예, 그런 문제가 나온 것이 하도 이제 진행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견적이나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 업체에서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그런 홍보 영상물이나 이런 것까지 했지만 홍보 영상물도 가능하다면 우리 시래기 그 판매 확대를 위해서는 농가들 양구 시래기 홍보를 위해서는 그런 홍보 영상도 당연히 제작해서 방영이 되도록 해야 될 거고 당연히 들어와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여기 양구 농산물 관련해서 홍보하는 그런 판매 부스나 간단하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매장들을 다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그분들이 그거 최초에 그러면 그분들이 그때 얘기한 거는 생각해 보니까 아니었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따뜻하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건 원래 다 원하는데 하도 이제 이런 진행하면서 잘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방안도 얘기했지만 이 100여 개의 주요 지점에 장사는 신의주 순대 국밥집이나 순대집이 주요 목에 지금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진짜 주요 목이라고 생각하는 단 5군데든 10군데라도 그런 게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장재 관련해서 아까 정창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이제 작년에 피해 입은 이후에 지원 사업 여러 가지 융자금 지원부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포장재를 10kg 단위 포장재를 지원해 달라고 이제 거기서 얘기했다는데 실질적인 농가에서 원하는 거는 생산 농가에서 원하는 거는 500g짜리 1kg짜리 이런 작은 박스 포장재 지원 원하는 겁니다. 아까 잠깐 더 들어보세요. 동료 의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농협에서 650원에 포장재 하나에 650원에 팔고 있어요. 근데 개인들이 직접 하도 이제 보조 사업 이런 게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는 게 400원, 주문 제작한 게 400원이지 않습니까? 재질상으로 농협계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대량으로 농협에서는 생산하는 주문 제작하는데도 650원. 이 개인 농가가 제작하는 것도 400원밖에 안 하는데 이런 사업 관련해서 이게 500g이나 1kg짜리 이런 포장재들도 확대해서 좀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이 가격 면에서도 충분히 이게 대량으로 만약에
우리 뭐 양국은 시래기 뭐 생산자 협의회나 어떤 단체로 만약에 이게 주문대를 갔으면 가격은 더 떨어질 300원에도 할 수 있을걸요. 그런 거에서 예산을 뭐 이렇게 보조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고 그러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포장재도 더 확대하는 거를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은 전에 이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수님께서 예정된 행사 참석 관계로 계획실장님께서 대신 배석하셔도 되는지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부교수님께서 볼일 보시고 우리 이번에는 기획실장님께서 배석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준은 저희가 10kg짜리를 이제 원하는 농가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10kg짜리 그 보관 박스를 했는데, 저희가 우리 담당 계장하고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거 10kg 박스로 굳이 고집하지 말고, 농가가 원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그만큼은, 만약에 5kg짜리를 원하든 500g짜리를 원하든 그 가격만큼은 그렇게 유도리 있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했고, 또, 저희 하여튼 거성푸드와의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의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하여튼, 여기 의회에서 이제 오늘 뭐 이렇게 답변하고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이런 사업이나 정책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농가들이나 장목반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실질적으로 현역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은 현장에서 매일 그 농가들이나 또 지역 주민들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하거나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가 돼서 사업에 좀 반영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까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일부 알고 싶은 사항에 관해서 좀 질문을 자제했었는데, 이왕 늦은 거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양해들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금 이태균 의원께서 박스 지원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해안면 지역이 아니라 양구 지역 시래기 습해로 인한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 같은데, 도대체 박스 지원하고 습해 피해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죠? 전 참 답답합니다. 제가 당시 대책 단장님이나 담당자한테 계속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하기보다는 어떠한 대책이 나온 다음에 제가 또 제 생각도 한번 좀 타진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있으면 이제 종합 대책이 마련한 후에 한번 좀 와서 좀 시간을 갖겠다 얘기를 해놓고, 이게 이제 이 대책이 마련된 것 같은데, 모든 군에서 공적인 자금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도대체 이 스페하고 시래기 박스 포장 이거 지원해 준다라는 게, 이게 보관 상자 지원해 준다라는 게, 그럼 망가진 시래기 팔아먹지도 못할 거 보관해 준다는 의미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와 함축성을 지니는지 좀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금 상자를 지원을 해드린다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이제 피해에 대한 어떤 지원인데, 저희가 그렇다고 농가별로 피해 농가를 현금 직접적인 그렇게 지원해 드리는 건 상당히 저희가 불가하고, 그래서 저희가 해안 쪽에 자꾸 해안 쪽에 얘기를 드리는데, 해안 쪽에 가서 저희가 여러 농가들 만나서, 자, 그럼 간접 지원이 그럼 필요한 게 뭐냐? 필요한 걸 간접 지원을 우리가 계획을 세울 테니 필요한 게 뭐냐니까, 거기서 대다수가 원하는 게 박스였어요. 10kg짜리 박스. 예, 좋습니다. 근데 아까 이렇게 의견이 좀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올해 총 생산량을 건시래기 480톤으로 얘기해 주셨나요? 870톤. 870톤이요. 예, 그러면 저도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도 2톤이 아니라 20톤이에요, 제가. 20톤은 올해 생산을 합니다.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시래기 농가가 해안 지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의원을 떠나서 이거 좀 심사숙고하고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습해로 인한 피해입니다. 그러면 습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그 앞으로 이런 건 재해 방지 같은 사항에 동일한 사항에 관해서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 필요한 어떤 장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경험이 없는 사람이 스패를 입었어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기 생산과 관계없이 이걸 피해를 최소화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축사나 이런데 이제 이 바닥에 습이 안 올라오는데 이걸 건조하신 분들 또 부지런하신 분들은 그걸 아침마다 털어줍니다. 밤새도록 맺힌 그 이슬 바닥에서 올라온 이 머금는 이슬을 이걸 털어주고 또 뭐 포장도 벗겼다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가장 효과를 본 게 이게 물기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이런 피해가 발생됐을 때 이거 피해를 해줄 수 있는 건 이 컴프레셔 시설입니다. 바람을 일으켜서 이걸 건조시켜 주는 게 아니라 과다 이상 거기 맺혀 있는 물방울을 떨어주고 포기와 포기가 이렇게 겹쳐 있는 것을 공기가 통하게 해주는 이런 사람들은 피해를 덜 입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이런 시설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부 또는 전부라도. 근데 왜 충분한 그런 대안이나 이런 명분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편의적으로 일부 사람들의 의견만 듣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아까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1kg 차라리 1kg 박스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면은 그건 어떤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는 있는데 도대체 10kg 박스를 지원해 준다는 거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럼 10kg 박스는 이 판매보다는 대개 저장이나 운반의 목적이 있는데 그럼 다 망가진 시래기 곰팡이 펴서 팔아먹지도 못하는 걸 영구적으로 그걸 보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것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지금 10kg짜리를 우리가 기준만 잡았다 그랬지 농가에서 원하면 500g짜리도 해주고 그 농가에서 원하면 3kg짜리도 해줘라. 아니 그럼 지금 해주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저 각 읍면에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아무런 그런 게 없거든요. 한번 읍면에 다 나갔습니다. 공문이 다 나가서 저희가 벌써 다 확정해서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환기시설 같은 거는 저희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이게 매년 반복될 것 같으니까 그럼 금년도에 저희가 하우스 내 환기시설이라든지 지금 컴프레션 저는 진짜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럼 더 좋은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저희가 지원을 올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을 한번 하지 마시고 충분한 사전 제가 예고를 했어요. 몇 번을 제가 소장님 나와 계신 제가 전화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했었어요. 소장님께서 결정이 되면은 나름대로의 안이 나오면은 담당 과장님하고 해서 한번 가서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가 기껏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그게 지금 이태균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1kg짜리나 뭐 이런 걸 운운하셨지 10kg짜리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기준만 10kg짜리로 뒀어요. 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제가 이게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좀 제발 좀 현실성 있는 좀 정책을 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납득이 있고 명분이 있게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너무 미미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생산자 협의회나 가공 유통자 협의회나 조성을 한 게 제가 와서 보니까 시래기를요. 의견이 너무 분분한 거예요. 한쪽에선 뭐 해달라, 한쪽에선 뭐 해달라. 그래서 이거 다 어차피 양구 시래기를 다 안고 가자면은 이게 어떤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생산자 협의라는 걸 조성하고 유통 가공자 협의를 조성을 했습니다. 해안서.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기본적인 견해는 거기서 협의를 농가에서 다 해서 거기서 도출된 거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시래기 생산과 가공 유통 피해 대책과 관련된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부 지역만 이게 국한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지역의
대변자는 한적을 위한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군에서 하는 맞습니다. 정책은 그건 맞는데 저희가 계속 배제되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누가 알아요? 그런 저희가 거. 지금 이제 그런 네? 거 대표성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저희 양구 시래기가 그래도 한 80% 이상 90% 정도가 해안서 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대표성 있는 과장님, 동네에 가서 제가 뭘 해야지. 목소리 높이고 제가 의견 제기한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거 지금 목소리 높이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아니 겸허하게 받아들이실 줄 알아야죠. 제가 오죽하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건 무슨 아니고 설명을 드려요? 반복을 납득할 만한 아, 설명을. 내가 10kg짜리만 기준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2kg짜리, 3kg짜리 농가에서 원하면 이태근님이 질의했을 때, 그건 그렇게. 그럼 처음부터 10kg짜리 기준을 해서 했습니다. 지원해준다 그렇게 그랬지 답변을 10kg짜리 드리지 지원해준다 않았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박스 지원하는 게 그 스페 피해 대책하고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희가 간접 지원이라고. 명분이 말씀드리지 없다는 거. 아니 않습니까? 간접 지원이든 저희가 직접 현금으로 지원이든. 지원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연관성이 있는 그 대책을 해야죠. 연관성이 있는 대책을. 그게 무슨 대책이에요, 그게. 저희가 그래서 2016년도에 지금 우리 건주를 위해서 환기시설인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검토를 한다고 지금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환기시설은 기존에도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피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것은 그만하고, 제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과장님. 예. 지금, 답변하고 보고를 하러 나온 겁니까? 아니면 지금 훈계를 하러 나온 겁니까?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군의 그 농업 정책이 물론 일부분의 그 성과를 거두는 거는 있습니다만 신뢰가 없어요. 대단히를 하는 사람 성공한 게 뭐가 있어요? 속된 말로 헛돈만 쓰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향토산업 부분이 크게 시래기 부분하고 민들레 부분하고 이렇게 우리가 수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시행한 걸로 있는데 올해 지금 마감됐나요? 향토사업 시래기 부분은 작년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민들레 부분은 민들레는 지금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재판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서. 글쎄요, 그게 이제 사업은 끝났다 그래도 우리가 그 사업을 해서 지금 펼쳐놓은 그런 그 성과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일전에도 그 말씀을 방금 시래기와도 제가 관련돼서 정책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귀중한 시설들이 그 사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과장님은 해당 그 부서의 장으로서 어쨌든 하루를 해도 그 장이니까 그게 그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겨울에 그게 일부 시설들이 관리도 제대로 안 돼갖고 이게 동파돼갖고 좀 피해도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게 있는데 왜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과장님 말 맞다나 아주 관계된 분들의 그 의견들을 수렴해갖고 잘 적재적소에 필요한 정책과 그 예산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러한 결과가 빚어지는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좀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역친환경 단지 사업의 그 해안 쪽에 일부 그 축사가 지금 사용이 안 되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출장 나갈 때마다 저 한 바퀴씩 둘러보는데 거기 이제 그 광역친환경 단지 사업은 아니요, 제가 광역친환경단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래기 그 향토산업 지금 향토산업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분명히 질의 취지에 맞는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우리 군에서 그 시래기 그 DMZ 거기 그 법인에 그 가공시설을 지원한 준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산 얼마 지원했습니까? 그 총사업비가 한 4억 5천 중에
저희 군에서 지원한 게 한 2억 5천 정도. 글쎄요, 그래서 올같이 이런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가공시설 부분들이 이렇게 잘 돼서 그 해당 그 법인에 속한 그 농가들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있어 망가진 시래기 이런 것을 좀 가공을 해서 좀 유통을 했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이나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게 이제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에 대한 그 어떤 보조 사업에 대한 그 불신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거든요. 그게 왜 이러한 원인이 그 반복되는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시래기가 지금 이제 판매처가 각 그 DMZ 펀치폴, 뭐 펀치폴 이런 데가 그 다 지금 좀 주력 상품이 다릅니다. 어떤 때는 그 이제 조금 그 망가진 시래기를 가공을 해서 뭐 대중적인 어떤 뭐 감자탕이나 이런 데 또 해장국집 이런 데 납품하는 데가 있는 반면 또 어떤 때는 그 마트나 이런 쪽에 그냥 그 삶은 시래기채로 그냥 납품하는 그런 쪽도 있는 것 같은데 DMZ 펀치폴 같은 경우는 그 물론 삶는 시래기도 일부 하지만 일부는 그 지금 건시래기로 많이 그 개별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그 좀 상태가 좋지 않은 시래기는 좀 거기서 좀 취급을 안 하고 대신 그 이동철 씨 그 펀치폴인가 거기서 지금 그 좀 질이 떨어지는 시래기는 거기서 수집을 해서 지금 가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DMZ 펀치폴 그 가공 공장이 안 움직이는 건 아니고 계속 가동은 하는데 거기가 판매율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적다 보니까 좀 겉에서 볼 때 좀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가공시설이 가동이 된다고요? 계속 되고 있다고요? 예, 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증명하세요? 제가 뭐 출장 나갈 때마다 들려보고 또 저희 저기 보고 접하고 또 거기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성푸드 같은 데는 매일 뭐 좀 대줘야 되니까 고성푸드가 어떤 데죠? 거성푸드가 지금 그게 이제 삶은 시래기를 대주고 있어요? 예. 글쎄요. 그런데 제가 거기 그 배달을 매일 갑니다. 제가 의회 끝나면 하루에 두세 차례 밤 12시까지도 계속 하는데 한 번도 제가 그 연기가 난 적이 지금 말씀하신 제가 이동철 씨네 거기 납품도 하고 또 조혜연 씨네 공장에는 거기 그 시래기 그 꼭다리 이런 걸 제가 수집을 해서 염소를 사육을 하기 때문에 하루도 안 빼고 해안에 가는데 별 그게 없어요. 물론 뭐 건시래기는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가실 때마다 또 그거 한다는데 이건 굉장히 그 한 가지 사안에 관해서 의견을 굉장히 달리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예. 그게 계속 가동이 돼요?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예.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공장 문을 열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하고 네. 그 삶은 그 시설이 계속 하는 거하고 그건 내용이 다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성푸드에 지금 계속 그 매일 납품을 해야 되기 자, 때문에 납품을 하는 게 예. 지금 말씀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건시래기는 네. 그 조현 씨 공장이나 그 이쪽에도 매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말하는 것은 가공 시설에 대한 거예요. 삶는 시설에 대한 그렇죠. 그게 매일 된다고요, 그게. 그래서 삶는 시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저쪽에서 수요가 있으면은 한꺼번에 많이 삶아놨다가 다시 내보내고 제가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냉동창고에서. 그러니까 그 자체를 공장 자체가 꼭 삶은 시래기만 해야지 뭐 가동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거기서 매일 문을 열고 거기 사람이 상주하고 작업을 매일 선별 작업이라도 하니까 그럼 가동되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본 의원이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 질의를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향토시 그 산업은 지금 우리가 두 가지 했는데 관에서 저 주도한 정책은 전 거의 실패를 했다고 봐요. 오히려 관의 그 주도에서 그 배제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하거나 적게 지원받은 이런 부분들에서 경쟁력을 갖고 오히려 그분들이 그 다른 사람들 물건을 팔아주고 있고 이걸 헤쳐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심각하게 좀 반성하고 심사숙고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큰 소리만 계속 의회 나와서 치실 게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나 의회는 의회예요, 제가.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주민의 대표기구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갑과 을 따지는데 의회에서만큼은 의원이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의원이 좀 목소리 좀 높이고 그거 한다 그래서 그거 한다 그러면은 예? 그 의회가 뭐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이상건 의원께서 시래기 우리 향토 음식과 관련돼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과장님 그 시래기 닭갈비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시래기 닭갈비. 그 얘기는 처음 들어요. 예, 제가 그 우연한계의 지인으로부터 그 아이템을 듣고 그 시래기 그 닭갈비 소재에 그 양배추 대신 그 시래기를 넣으면 아주 식감도 좋고 거부 반응도 없고 냄새도 반감된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좀 시식을 만들어서 먹고 또 주변 분들한테도 좀 권해보고 제가 또 뭐 사석에서 군수님한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아이템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또 소문이 나서 그 해안 면적의 뭐 어느 농가에 그 시래기 관련된 레시피 그 방송사에서 그게 왔대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그걸 그 만들어서 이렇게 시연을 해봐도 좋겠냐. 그래서 그걸 좀 협의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 각자 물론 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하지만 여러 분야에서 이런 부분 노력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특정인들, 특정 단체, 특정 지역의 그 의견이나 이런 것을 할 게 아니라 좀 적어도 어떤 그 정책을 수립을 해서 하려면은 좀 이렇게 좀 한번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제가 정말로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몇 번을 전화를 드렸어요. 귀찮을 정도로. 저 담당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 그래서 저는 적어도 현실에 맞는 대책, 예? 명분 있는 대책,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줄 알았어요. 도대체 10kg 박스 이거 지원해주고 이건 생색내기에 불과한 거고 별 명분도 없어요. 도대체 습해하고 그게 하고 직접 지어지든 간접 지어지든. 그래서 이거를 따지는데, 그게 뭐 잘못됐냐 그러면 이게 의회가 뭐 필요 있고 무슨 대안이 도출되고 뭐 합의가 여기 왜 이루어져야 됩니까? 의회가 뭐 필요한 거예요? 예? 과장님의 그 태도는 지방자치제를 전면 지금 부정하는 듯한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이런 사안 가지고 군수 출시켜갖고 사사건건 제가 군정질문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과장님은 집행부를 대신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군수님이에요. 그럼 의회도 존중시켜주고 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지. 마치 뭐 훈시하고 내가 뭐 잘못했냐는 식으로 하면은 이거 의회 뭐 필요해요, 이거. 당장 문 닫고 가야지.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에 취약농가 영농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약농가와 고령 농업인에 대해서 4천만 원을 농작업비로 지원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예, 예. 구체적인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계속 태우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역 내에 고령 농업인하고, 그다음에 여성 단독 농업인하고, 그다음에 장애를 4급 이상 장애를 가지신 장애 농업인들한테 농작업을 대행을 하시면 그 농작업 대행비의 50%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당초에 지금 4천만 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요게 이제 수요가 좀 많을 경우는 항상 경쟁력 자금사업에서 조금 더 썼습니다. 그 자금 가지고는 모자르고 좀 예. 더 추가로 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령 농업인이나 여성 농업인, 장애 농업인들이 농번기에는 진짜 돈을 주고도 작업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 구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기계 대여 사업소에서도 직접 임작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부덕의 소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농협기술센터 소관 2016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